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가난으로, 또 다른 이는 관계의 상처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 속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바로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옛 북유럽 사람들은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던 곳에서 태어났다면 바이킹은 결코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그들의 근육을 단련했고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폭풍도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길러주는 훈련장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힘, 즉 걱정을 멈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쌓인 삶의 통찰,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철학자, 심리학자, 지도자들이 남긴 발자취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고난이 남긴 선물. 누구나 평탄한 삶을 바라지만 진정한 성장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통이 인류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사례는 무수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슨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깊은 상실감은 그를 절망의 밑바닥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자신을 신뢰하라는 명문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 역시 잦은 투옥과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에게 비폭력 저항이라는 철학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단순한 변호사로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또 때로는 내면의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도가니입니다. 바람 없는 항해에서는 결코 노련한 선장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폭풍이야말로 진정한 항해술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2장. 결핍을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우리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재정의 부족, 능력의 부족, 혹은 환경의 제약.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 도중 갑자기 현 하나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중단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가닥의 줄로 즉흥적인 변주를 시작했고 오히려 그 공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진 것으로 음악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미루지만 사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결핍을 창의력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레몬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신맛만을 탓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결핍은 불운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3장. 오늘의 철문을 닫고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의 걱정 중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독립된 방처럼 살아라. 어제의 문은 닫고 내일의 창도 닫아라. 오직 오늘만을 살아라.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종종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 걱정은 커지고 삶의 힘은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현재에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불안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나침반일 뿐 지금 발을 내딛는 행위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철문을 굳게 닫고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걱정을 줄이고 삶을 단단히 붙드는 방법입니다. 4장.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문구가 아니라 현대 심리학이 입증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뇌의 신경회로가 그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걱정을 습관처럼 되뇌면 뇌는 걱정에 최적화된 구조로 변합니다. 반대로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뇌는 긍정의 회로를 강화합니다.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매일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단 몇 주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생각의 힘이 우리의 생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걱정을 멈추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무심코 떠오르는 잡생각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인지,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인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갈림길을 만듭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걱정은 우리를 삼키기도 하고 반대로 희망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5장. 태도와 행동의 마법.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며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즉,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짓과 태도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종종 무기력하게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세를 고쳐 앉고 어깨를 펴고 일부러 미소를 지어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뇌는 몸의 변화를 실제 상황으로 인식해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에서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에게 단 몇 분 동안 파워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두 팔을 벌린 자세를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신감과 긍정적 감정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창조한 것입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행동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마음속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걱정의 고리를 끊습니다. 걱정이란 그림자는 빛을 비추는 순간 사라지듯 움직임은 곧 걱정의 해독제입니다. 6장 사소한 것에 매몰되지 말라. 우리가 품는 걱정의 상당수는 사실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소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낭비된다. 예컨대 누군가의 짧은 말투에 괜히 마음이 상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진 적은 없나요? 대중교통에서 누군가 무심코 밀치고 지나간 일 때문에 그날 하루가 망쳐진 적은 없나요? 사실 이런 일들은 며칠만 지나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원을 하찮은 일에 쏟아붓는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은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 앞에서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돌멩이에 머물러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큰 산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가치, 즉 사랑하는 가족, 이루고 싶은 목표, 남기고 싶은 흔적에 시선을 두십시오. 사소한 일에 매몰될수록 걱정은 증폭되지만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갈수록 걱정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7장 최악을 받아들이는 용기. 많은 걱정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확실성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망하면 어쩌지? 가족에게 뭐라 말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단순한 깨달음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진 덕분에 담대하게 다시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을 두려워할수록 걱정은 커지지만 최악의 그림을 명확히 그리고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실제로 파국을 상상하고 받아들일 때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견딜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행동할 힘이 솟아납니다. 8장 감사와 복수의 역설. 걱정을 부르는 또 다른 감정은 분노와 원망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끊임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는 일시적으로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과 불행의 씨앗을 키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분노와 원망을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분노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걱정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할 만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마신 커피 한 잔, 친절한 미소, 무사히 지나간 하루.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충만으로 옮겨놓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이 적고 회복력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망은 걱정의 씨앗이 되고 감사는 평온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 대신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걱정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9장 걱정을 멈추는 해독제 행동. 걱정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반복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행동은 걱정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해독제입니다. 어떤 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을 새우지만 정작 공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책을 펴고 한 페이지를 읽는 순간 걱정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밀어낸 것입니다. 걱정은 정지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걱정을 몰아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십시오. 그 행동은 마음속에 갇힌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걱정의 그림자를 걷어냅니다. 나비는 날개를 퍼덕이며 공기를 가르지 않으면 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시 행동이라는 날개 없이는 걱정의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우리를 삼킬 듯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결론,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걱정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결핍은 창의력을 낳으며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평온을 찾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태도와 행동은 감정을 바꾸며 사소한 것에 매몰되지 않을 때 인생은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자유를 주고 감사는 걱정을 몰아내며 행동은 우리를 다시 삶으로 이끕니다. 삶은 결코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배를 몰아가는 선장처럼 우리는 걱정의 파도 위에서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으십시오. 내일의 창도 닫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